차가운 돌바닥이 천천히 데워집니다. 발가락 사이로 고운 온기가 스며듭니다. 창밖엔 눈발이 퍼지지만 방 안은 포근합니다. 봄날 같은 기운이 천천히 방을 채웁니다. 이 느린 열기는 어디에서 떠올랐습니까? 바닥 아래 숨은 길을 따라 열이 이동합니다. 연기 없이 흐르는 불에 숨결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돌이라 부릅니다. 오래 이어온 우리의 난방 기술입니다. 아침 햇살보다 먼저 따뜻함이 깨어납니다. 밤새 식지 않고 맥처럼 이어집니다. 할머니 손길 같은 돌의 품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바닥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누가 처음 돌 아래 불길을 숨겼겠습니까? 연기를 길들이고 열만 남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자라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온돌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온돌은 바닥 아래 연도로 열을 전달하는 난방입니다. 아궁이의 불과 연기가 구들장 아래 고래를 지납니다. 돌과 흙이 열을 머금고 천천히 복사열을 냅니다. 서양의 벽난로나 스토브는 열원이 한 곳에 모입니다. 온돌은 다릅니다. 바닥 전체가 난로가 됩니다. 중국의 캉과도 구별됩니다. 캉은 침상 중심의 부분 난방입니다. 온돌은 방 전체 바닥을 고르게 데우는 방식입니다. 세부 연표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가장 이른 형태는 기원전 천년경으로 거슬러 갑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서 원시 구들 흔적이 보고됩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는 화덕과 연결된 단순 구조가 보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로 가면 더 체계적인 구조로 발전합니다. 삼국시대의 온돌은 지역별 양상이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쪽구들을 썼습니다. 방의 일부만 데우는 형식입니다. 대개 부엌과 인접한 면에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다른 방식을 병행했습니다. 백제는 벽체 난방을 함께 썼습니다. 신라는 마루와 구들을 상황에 맞게 나눠 썼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로 들어가면 변화의 조짐이 커집니다. 구들이 방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왕실과 귀족 주택에서 먼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는 온돌의 전환기였습니다. 12세기 사신 서긍이 고려도경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방바닥을 돌로 깔고 아래서 부를 때 따뜻하게 한다. 외국인의 눈에도 특별한 난방법이었습니다. 몽골 침입을 겪은 뒤에는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파괴된 가옥을 재건하며 온돌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온돌은 완전한 체계를 갖춥니다. 왕실에서 민가에 이르기까지 넓게 보급됩니다. 15세기 문헌에는 구들온돌 돌방이 보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온돌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세기에는 축조법이 상세히 정리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는 지역별 온돌 특징이 소개됩니다. 한반도 북부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일대는 영하 30도를 오갑니다. 온돌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운용했습니다. 여름에는 마루가 중심이었고 겨울에는 온돌방으로 들었습니다. 한반도 남부로 내려오며 생활 양식도 달라집니다. 좌식 문화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드나드는 실내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온돌의 기원에는 여러 가설이 제시됩니다. 오늘은 두 가설을 중심으로 증거 반론 평가를 나눠봅니다. 가설 A. 북방 기원설입니다. 북방 유목 정착권역에서 씨앗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출발점은 기후입니다. 혹한 지역일수록 난방 기술이 앞서 발달합니다.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겨울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바이칼호 인근 유적에서 바닥 난방으로 해석되는 흔적이 보고되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 무렵으로 보는 연대 측정 결과도 있습니다. 알타이 산맥 일대 유적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확인됩니다. 돌을 쌓아 열을 저장하고 연기가 지나간 통로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스키타이 문화권의 무덤에서도 열 보존을 위한 돌 구조물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시신 보존시설로 추정되나 주거 온돌과의 직접 연계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흉노 관련 주거 유적에서도 땅을 파고 돌을 깐 후 불자리를 연결한 구조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문헌의 단서도 거론됩니다. 중국 사서 일부에는 땅 속에 불을 피워 위쪽을 덮였다는 식의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분명합니다. 북방의 난방 구조 다수는 화로 중심의 방식이었습니다. 온돌처럼 정교한 연도 체계는 드물게 확인됩니다. 또 하나의 반론입니다. 유목 이동식 주거에서는 고정식 바닥 난방이 부적합했습니다. 게르 유르트 같은 천막은 설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착 농경 사회가 더 적합한 기반을 줍니다. 오래 머무는 집일수록 축조의 가치가 생깁니다. 돌, 흙, 연도를 갖춘 온돌은 시간과 노동을 크게 씁니다. 재료 여건도 쟁점입니다. 온돌에는 많은 돌이 필요합니다. 초원지대는 석재가 부족해 현지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전파 경로의 공백도 있습니다. 북방에서 한반도로의 직접 전례를 입증하는 연속 유적이 부족합니다. 중간 권역의 과도기 형태가 넓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가를 정리하겠습니다. 북방의 영향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전례의 증거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이동하고 구체 구조는 현지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유력 유보입니다. 가설 B. 토착 다원 발명설입니다.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싹텄다는 견해입니다. 이 가설은 지역성에 주목합니다. 남북으로 긴 지형과 큰 기후차, 높은 산악은 교류를 제한했습니다.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난방을 고도화했을 수 있습니다. 고고 발굴은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등에서 서로 다른 구들 구조가 보고되었습니다. 함경도 초기 구들은 기역자형이 특징입니다. 아궁이에서 한번 꺾여 굴뚝으로 이어집니다. 시공의 편의가 두드러집니다. 평안도에서는 일자형이 다수 보입니다.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직선 연결 구조입니다. 단순하지만 열 손실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황해도에서는 여러 번 굽어지는 형태가 특징으로 제시됩니다.
돌이 귀한 평야 환경에서 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설계로 해석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지형을 살린 계단식 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산비탈 경사를 이용한 적응적 설계로 보입니다. 사용한 석재도 다채롭습니다. 화강암, 편마암, 현무암 등 지역의 가용 자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축조 기법 또한 다릅니다. 돌 쌓기 방식, 틈 메움 재료, 구들장 크기와 배열이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기후, 지형, 연료 사정은 형태의 다양성을 낳았습니다. 추위가 매서운 지역일수록 더 이르게, 더 정교하게 발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농업 중심 지역은 정교한 온도를 선호했고, 어업 중심 지역은 간단한 구조를 선택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연료의 차이도 컸습니다. 나무가 풍부한 곳은 큰 아궁이를 운영했고, 연료가 귀한 곳은 효율 설계를 중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지역별 연대가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가장 이른 것과 늦은 것의 간격이 수백 년에 이릅니다. 동시다발 발명이라 보기엔 시차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반론입니다. 초기 기본 원리가 너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아궁이, 고래, 굴뚝의 3요소가 모든 지역에서 공통입니다. 전면적, 독립 발명으로 보기엔 공통성이 큽니다. 전파 속도도 논점입니다. 한 지역의 성공적 설계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된 정황이 보입니다. 이는 전파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평가를 정리합니다. 여러 지역에서의 시도와 상호 영향이 겹친 결과로 보는 견해가 현재로선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초기엔 독립적 실험이 있었고, 곧 교류를 통해 표준화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유력입니다. 14세기 늦가을 함경도 어느 마을입니다. 한 목수가 돌을 다듬습니다. 손끝이 시려 자주 멈춥니다. 겨울 오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평평한 구들장을 만듭니다. 두께를 일정히 맞춥니다. 너무 두꺼우면 열이 늦습니다. 너무 얇으면 금이 갑니다. 정소리가 마당에 맴돕니다. 탁탁 규칙이 생깁니다. 한 장 한 장 정성껏 다듬습니다. 옆에서는 아들이 흙을 깹니다. 물을 조금씩 부어 반죽합니다. 너무 되면 갈라집니다. 너무 질면 무너집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됩니까? 조금 더 치대거라.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잽니다. 15자, 20자 거립니다. 방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기는 막힘없이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열기는 머물러야 합니다. 고래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얕으면 전달이 약해집니다. 깊으면 연기가 역류합니다. 겪으며 알게 된 적정치입니다. 바닥을 파내는 일이 시작됩니다. 흙을 퍼내고 돌을 고릅니다. 큰 돌은 기초에 놓습니다. 작은 돌은 틈을 메웁니다. 첫 번째 고래를 놓습니다. 아궁이 뒤 불길이 닿는 자리입니다. 가장 뜨거운 곳이어서 더 단단한 돌을 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잇습니다. S자 곡선으로 이어갑니다. 연기가 천천히 지나가도록 일부러 돌아가게 설계합니다. 개자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궁이와 고래가 만나는 곳입니다.
불꽃은 튀지 않아야 합니다. 연기는 잘 빠져야 합니다. 분엄기의 높이를 맞춥니다. 너무 낮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높으면 열이 빠집니다. 손가락 2마디가 적당합니다. 고래 사이에 함실을 둡니다. 열이 모여 머무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데워집니다. 이제 구들장을 올립니다. 무거운 돌을 함께 듭니다. 둘이 호흡을 맞춰 옮깁니다. 하나, 둘, 셋. 쿵 소리와 함께 내려앉습니다. 수평을 확인해 다시 듭니다. 완벽히 평평해야 합니다. 황토를 개어 틈을 메웁니다. 한 곳이라도 새면 위험합니다. 연기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일산화탄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새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꼼꼼히 발랍니다. 구석까지 빈틈을 지웁니다. 마르면 한 번 더 덧바릅니다. 완성된 구들 위에 한지를 붙입니다. 콩기름을 먹여 방수합니다. 기름종이가 되어 습기를 막습니다. 그 위에 장판을 다시 겹칩니다. 두꺼운 장판지를 여러 겹 깝니다. 가장자리는 단단히 고정합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지핍니다. 마른 솔잎으로 불씨를 만듭니다. 잔가지를 더해 불길을 키웁니다. 굵은 장작을 천천히 올립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맑아집니다. 처음엔 하얗고 나중엔 엷습니다. 길이 제대로 잡혔다는 신호입니다. 연기는 보이지 않는 길로 흘러 구들장 아래 미로를 지나갑니다. 구불구불 돌아 속도를 늦춥니다. 열을 돌에 남기고 갑니다. 차가워진 연기만 굴뚝으로 뜹니다. 끝에서 희미한 실선이 사라집니다. 1시간이 지나 바닥이 덥습니다. 2시간이 지나 방이 훈훈합니다. 3시간이 지나도 온기가 남습니다. 밤이 깊어도 바닥은 따뜻합니다. 새벽에도 온기는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배를 대고 눕습니다. 따뜻한 돌이 배를 데웁니다. 겨울밤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할머니가 등을 지지며 앉습니다. 허리에 뻐근함이 누그러집니다. 따뜻한 열이 몸을 풀어줍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습니다. 밥상을 가운데 두고 둥긋합니다. 바닥에서 오르는 열기가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올해는 따뜻하게 날 수 있겠구나. 네, 아버지. 이번엔 고래를 하나 더 냈습니다. 새로 지은 온돌방의 첫날 밤입니다. 가족이 나란히 누워 잠듭니다. 등 아래서 올라오는 온기에 숨결이 천천히 고릅니다. 바깥엔 찬바람이 붑니다. 방 안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온돌이 만든 작은 낙원입니다. 온돌은 이웃 문화와 만나며 변해왔습니다. 일본으로의 전래는 임진왜란 이후로 전해집니다. 조선 도공과 장인이 남기고 일부 지역의 방식이 남았습니다. 규슈 일대에서는 온돌이란 이름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널리 퍼지진 않았습니다. 목조 건축이 중심이었고 지진이 잦아 돌 구조물이 분리했습니다. 습도 높은 기후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다미와 고타츠가 생활에 충분했습니다. 낯선 바닥 난방에 대한 문화적 저항도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는 캉이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온돌과 비슷하지만 침상 중심 부분 난방입니다. 잠자리를 데우고 방 전체는 제한적입니다. 만주족과 한족이 함께 썼고 조선족은 두 방식을 필요에 맞게 나눠 썼습니다. 방은 온돌, 거실은 캉처럼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몽골 권역에서도 영향이 관찰됩니다. 유목과 정착의 경계에서 일부 정착집에 바닥 난방 요소가 도입되었다고 보고됩니다. 러시아 연해주로 간 고려인 사회는 온도를 이어갔습니다. 혹한을 견디는 생활의 기술이었습니다. 강제 이주 이후에도 원리를 지켜 적용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벽돌과 흙으로 구조를 바꾸어 구현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큰 전환이 이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도시주택에는 화양절 충식이 등장합니다. 다다미 방과 온돌방이 한 집에 공존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연탄 보일러가 보급됩니다. 아궁이 대신 보일러실이 생기고 온수가 배관을 순환합니다. 1960년대 아파트 시대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파이프를 매립했습니다. 중앙난방 체계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기름 보일러가 확산됩니다. 버튼으로 작동하는 자동 제어가 일반화됩니다. 1980년대에는 가스 보일러가 자리 잡습니다. 더 깨끗하고 편리한 개별 난방이 보편화됩니다. 2000년대에는 전기식 바닥 난방이 늘고 심야 전기를 활용한 추결식도 개발됩니다. 지역 난방 체계도 도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열병합 발전의 온수를 각 가정에 공급합니다. 그러나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바닥을 통해 열을 전하고 복사열로 공간을 부드럽게 덮입니다. 서양에서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언더플로어 히팅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각지에 도입되었습니다. 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보다 체감 효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해 북유럽의 추운 기후권에서 선호가 확대되었습니다. 바닥 난방은 먼지가 적고 쾌적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역시 바닥 난방을 씁니다. 매립 배관을 통해 온수를 순환시킵니다. 자재와 단열은 진화했고 시공 표준도 정교해졌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생겼습니다. 바닥 구조의 변화가 생활소음을 키웠고 이를 줄이려는 설계가 지속해서 논의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온열의 가치를 주목합니다. 관절 통증 완화 등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으며 주의사항 또한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찜질방 문화는 온돌의 감각을 현대화했습니다. 황토방과 옥방, 숯가마 등 재료와 온도의 조합으로 휴식 문화를 확장했습니다. 관련 산업도 자랐습니다. 바닥 난방 패널과 온열 가구가 수출되며 한국식 바닥 난방이 브랜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은 바닥 난방의 에너지 성능을 다양한 조건에서 분석합니다. 온돌의 지혜를 현대 기술과 접목하려 합니다. 기후 변화의 시대에 바닥 난방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로 넓은 면적을 데우는 저온 난방의 이점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용 전략도 모색됩니다. 스마트 제어 기술도 빠르게 도입됩니다. 온도와 습도, 점유 정보를 학습해 자동으로 조절하고 쾌적함과 소비를 함께 최적화합니다. 미래의 바닥 난방은
더 다양한 에너지와 만날 것입니다. 태양열과 지열을 연계하고 도시 에너지망과 연결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넓고 부드러운 온기입니다. 몸을 감싸는 따뜻함이라는 철학은 계속됩니다. 차가운 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이 온기는 단순한 난방 이상의 무엇입니까? 천년을 이어온 이 지혜가 내일의 우리에게 전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온돌방의 하루. 새벽 2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첫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안악이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솔가지와 마른 잎으로 불씨를 살립니다. 탁탁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를 깹니다. 연기가 구들장 아래로 스밉니다. 잠든 방을 깨우는 아침 의식입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바닥이 덥습니다. 이불 속 아이들이 꼼지락거립니다. 따뜻한 돌의 온기에 잠이 달아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앉습니다. 등을 구들에 대고 기지개를 켭니다. 밤새 굳었던 허리가 풀립니다. 오늘도 구들이 잘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상을 들여옵니다. 뜨거운 국과 따뜻한 밥입니다. 방의 열기와 어우러져 몸이 덮여집니다. 낮이 되면 방문을 활짝 엽니다. 겨울 햇살이 방 안으로 스밉니다. 구들의 열기와 만나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안악들이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 옷을 깁니다. 손이 시리지 않아 일이 잘 진척됩니다. 아이들은 구들장 위에서 놉니다. 공기놀이와 실뜨기를 이어갑니다. 차가운 마당보다 온돌방이 더 즐겁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님이 찾아옵니다. 사랑방 구들을 미리 덮여둡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해가 기울면 다시 불을 지핍니다. 저녁 준비와 함께 방을 덮입니다. 2가지 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저녁상이 들어오면 가족이 모입니다. 둥글게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온돌이 만든 좌식의 풍경입니다. 밤이 되면 이불을 펴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요를 깝니다. 이불을 덮으면 아늑한 잠자리가 됩니다. 오늘은 잠이 잘 오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랑이 이야기로 웃음이 번집니다. 따뜻한 돌바닥이 이야기판이 됩니다. 하나둘 잠이 듭니다. 구들장의 온기가 밤새 이어집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져도 돌은 열을 품고 있습니다. 온돌은 몸을 덮이는 생활치료로 여겨졌습니다. 산후조리에는 온돌방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출산 후 3-7일 따뜻한 바닥이 회복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배를 구들에 대고 있으면 낫는다. 복통과 생리통에 좋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온열요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의 배앓이에도 온돌을 썼습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금세 나아졌다는 경험담이 전해집니다. 노인의 관절 통증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픈 무릎을 구들에 대면 통증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의 뻐근함도 완화되었다고 회고합니다. 딱딱하고 따뜻한 바닥이 몸을 바로 세웠다고 여겼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구들에 땀 빼기를 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땀을 냈습니다. 체온을 올려 몸을 회복시킨다는 지혜였습니다. 피부병에도 활용했습니다. 습진이나 무좀은 건조한 방에서 호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불임에 관한 믿음도 존재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동상에는 서서히 덮이는 방식을 썼습니다.
갑작스런 고열이 아닌 온돌 열기로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온돌과 생활 문화의 변화. 온돌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좌식 문화가 발달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없어도 편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등을 받쳤습니다. 밥상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상을 들고 나르는 생활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먹기 좋은 높이였습니다. 이불 문화도 독특하게 발전했습니다. 밤에는 펴서 자고 낮에는 개어둡니다. 온돌방을 다목적으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소 습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맨발로 다니니 청결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걸레질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신발 문화도 실내외가 분명해졌습니다. 더러운 신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지 않았습니다. 목욕 습관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생활하니 몸을 자주 씻었습니다. 청결이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의복도 생활에 맞게 변했습니다. 한복 바지의 넓은 폭은 앉기에 편했습니다. 저고리 길이도 좌식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공간 활용은 더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방을 여러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낮에는 거실, 밤에는 침실, 때로는 서재가 되었습니다. 온돌 기술의 지역별 특성. 함경도 온돌은 혹한에 대비했습니다. 고래를 깊게 파고 여러 줄을 냈습니다. 복잡한 구조로 열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구들장은 더 두껍게 마련했습니다. 열을 오래 저장하려는 설계였습니다. 평안도는 효율을 중시했습니다. 연료가 귀해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고래를 좁혀 열이 빨리 퍼지게 했습니다. 황해도는 평야의 조건을 반영했습니다. 돌이 귀하니 벽돌을 섞어 썼습니다. 황토를 구워 구들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왕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교하고 균일한 온돌을 만들었습니다. 방 모서리까지 고르게 덮였습니다. 충청도는 온화한 계절감을 반영했습니다. 봄, 가을에는 마루를 쓰고 겨울에는 온돌로 들었습니다. 전라도는 부엌과 온돌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부뚜막과 구들을 연결해 열을 아꼈습니다. 요리의 열이 방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경상도는 지역차가 컸습니다. 내륙은 깊은 온도를, 해안은 얕은 온도를 선호했습니다. 기후에 따른 자연스런 선택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산간 지형을 활용했습니다. 경사진 곳에 계단식 온돌을 만들었습니다. 위아래 방의 온도를 달리 조절했습니다. 제주도는 현무암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기공이 많은 돌을 활용해 통풍과 열 저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세부 사례의 연대와 자료는 설명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온돌 축조의 세부 기술. 구들장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화강암은 열 저장이 좋고 오래갑니다. 평평하게 쪼개지는 성질도 유리했습니다. 편마암은 구하기 쉬웠습니다. 층리를 따라 가공이 편했습니다. 전파남은 얇게 쪼개져 겹치기 좋았습니다. 열을 고르게 전달했습니다. 사암은 데우기 빠르지만 식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봄, 가을 온돌에 알맞다고 여겼습니다. 돌의 결을 읽는 감각이 중요했습니다. 세로결은 열에 약했습니다. 가로결을 따라 쪼개야 튼튼했습니다. 구들장 두께는 서너치가 적당했습니다. 너무 얇으면 깨집니다. 너무 두꺼우면 전달이 늦습니다. 고래의 폭도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한 뼘 반에서 두 뼘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좁으면 막히고 넓으면 열이 약해집니다. 고래 바닥의 경사는 아궁이에서 굴뚝으로 갈수록
서서히 높아지게 했습니다. 연기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한 지혜였습니다. 함실의 위치 또한 중요했습니다. 열이 모이는 지점을 찾아 방의 가운데가 가장 따뜻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온돌과 연료의 역사. 나무는 가장 오래된 연료였습니다. 소나무는 송진이 많아 화력이 셌습니다. 연기는 많지만 열량이 높았습니다. 참나무는 오래 탔습니다. 단단해 화력이 일정했습니다. 숯을 만들기에도 알맞았습니다. 쌀이나무는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빨리 타지만 붙이기 쉬웠습니다. 가난한 집에선 주연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볏짚은 농사 부산물을 활용한 예였습니다. 화력은 약하지만 구하기 쉬웠습니다. 갈대와 옥새도 곳곳에서 모았습니다. 가을에 베어 겨울을 났습니다. 솔방울과 솔잎은 불쏘시개로 좋았습니다. 송진 덕분에 젖은 나무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말린 쇠똥을 쓰기도 했습니다. 초원지대에서는 중요한 연료였습니다. 연기는 많아도 화력이 꽤 좋았습니다. 석탄의 도입은 구한말로 알려집니다. 화력은 강했으나 연기가 많았습니다. 연탄 보급은 1960년대로 넓어졌습니다. 밤새 타는 장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연료의 전환과 연도 구조의 변화는 설명란 표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온돌방의 계절별 관리. 봄에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겨우내 쌓인 재를 긁어내고 고래 속 막힘을 뚫었습니다. 구들장 틈새도 다시 발랐습니다. 갈라진 곳을 황토로 메웠습니다. 장판을 새로 바르는 일도 봄이었습니다. 콩댐을 끓여 풀을 만들고 두꺼운 한지를 겹겹이 붙였습니다. 여름에는 온도를 쉬게 했습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가끔 약한 불을 붙였습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신경 썼습니다. 가을에는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연료를 미리 패고 말렸습니다. 볏짚을 단으로 묶어 쌓았습니다. 굴뚝 청소도 이맘때였습니다. 그을음을 제거해 막힘을 막았습니다. 겨울철 중독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겨울에는 매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을 지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온돌의 사회적 의미. 온돌은 평등의 감각을 키웠습니다. 높은 자리보다 바닥이 중심이었습니다. 왕과 평민 모두 바닥에 앉았습니다. 수평의 예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진술은 경향의 묘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돌은 가족 중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방에 모여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님 접대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을 손님에게 권했습니다. 정성과 배려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온돌방은 배움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당이 온돌방에서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겨울에도 학습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자랐습니다. 추운 계절에는 함께 모여 품앗이와 두레를 논의했습니다. 따뜻한 방은 일을 나누는 작은 회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온기는 오래된 지혜가 남긴 선물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따뜻함이 지금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날의 목소리를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다음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날의 목소리, 문화의 기원, 온돌편이었습니다.